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게임이 정말 형편없었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어떤 방면으로 좀 바뀌어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디슨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어떻게 해야 공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가 끝난 뒤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경기를 분석해보고 오늘 어려움 겪은 부분을 살펴볼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경기력이 기대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경기력은 좋지 않았다. 경기 전반에 걸쳐서 말이다. 우리는 경기 어떤 부분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볼을 소유할 때도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고, 볼이 없을 때도 필요한 만큼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이나 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선수들이 최선이 다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기에서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임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유럽 원정 경기는 늘 힘든 법이긴 하고 실점 장면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약간 좀 불운했죠, 토트넘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경기 흐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 상대의 압박을 견뎌내고 흐름을 가져와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했고, 그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공격성이 부족했다. 볼을 소유할 때도 압박할 때도 너무 망설였고, 이런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손흥민 선수도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전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비슷한 말이고, 웨이크업 콜, 약간 경고성의 그런 경기였다. 토트넘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로파 어웨이 경기 늘 힘들지만 우리가 제대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We didn't create anything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도 이제 주목할 만한데, 다음 주에 있을 홈 경기에 대해 굉장한 경고를 주는 경기고 1대0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것보단 훨씬 잘해야 한다. 손흥민 선수 본인의 표현으로는 have to be much better, 훨씬 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토트넘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메디슨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슬레틱지에서 토트넘이 지금 크리에이티비티, 창조력, 그리고 모멘텀, 어떤 그 동적인 에너지를 좀 필요로 하는 토트넘인데, 토트넘이 지금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주된 원인은 바로 메디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본문을 좀 일단 살펴보면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전체 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1개밖에 없었다. 그것도 이제 오도베르가 크로스를 하려다가 골문으로 가버린 거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이제 드리블을 해가지고 슈팅하는 장면이 있기는 했지만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유효한 공격을 말할 때 이 두 가지 장면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까스로 다 돌파를 해내면서 다 뚫어버리고 이제 슈팅 공간이 나오니까 슈팅을 했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바깥쪽으로 떠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게 이제 토트넘에게 아쉬운 기회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토트넘은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무렵에는 센터 포워드로 뛰고 있는 선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손흥민 선수가 이 바깥쪽에서 브래넌 존슨이나 아니면 다른 선수들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슈팅을 해야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토트넘의 공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냐?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토트넘의 패스맵을 봤을 때는 일단 텔 선수는 이 전반전에 확실히 영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손흥민 선수로 대체되어 버렸죠. 그런데 토트넘의 패스맵 자체는 뭔가 짱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서로 공을 많이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경기는 알크마르가 1대0으로 이긴, 이 빈약한 패스맵을 가진 알크마르가 오히려 이긴 경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애슬레틱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안 클루셉스키가 일단 토트넘에서 사라졌다. 부상 때문에 지금 못 뛰는 상황인데, 메디슨이 이제 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와 함께 교체되어 나오는 72분까지 전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Did not craft anything of note. 뭔가 주목할 만한 것을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이 지금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손흥민과 메디슨을 뺐다는 게 얼마나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지금 좀 힘듦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슨이 최근에 이제 그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2019 시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빅찬스를 가장 많이 만든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메디슨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2023년 11월, 그러니까 첼시에게 4대1로 진 이후에 이 발목 부상이 있고 난 이후에는 메디슨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he was largely anonymous. anonymous는 이제 무명인데 사실상 투명 인간에 가까운 그런 활약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메디슨 상대방의 거친 압박을 이제 당할 때 굉장히 안전한 패스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드베르, 손흥민, 텔, 우도기, 그레이한테 패스를 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에게 주는 패스도 굉장히 모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옆에 있을 때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냥 안전한 패스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어그로 넘겨버리는 그런 정도의 패스만 했을 뿐이지 뭐 창조적인 장면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제 공을 잡고 있을 때 잘 견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공을 뺏기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죠. 클루셉스키가 사실은 이제 조만간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지금 부상 상황이고 다음 이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도 2차전에서도 클루셉스키가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공격수들이 어떻게 이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토트넘입니다. 뭐 존슨도 뭐 나름 이제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제 슈팅도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가 됐건 메디슨의 활약이 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메디슨이 제대로 활약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차전에서 뭔가 이길 수 있는 창조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디슨은 지금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지만 메디슨은 되려 이제 직접적으로 always the same plan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교체되어 나간 시점이었는데 메디슨이 잠깐 여기에 손을 올리고 있지만 손을 내린 뒤에 이제 직접적으로 always the same plan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입모양이 잡힌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트넘 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그 입을 가리고 말을 하지 라고 댓글을 썼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건 팀에 대해서 걱정할 때다. 지금 이거 보면은 이 메디슨이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직접적으로 실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토트넘은 자기 쪽의 진영에서 46번이나 공을 잃어버렸다. 야 이거는 근데 전술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냐 전술의 문제냐를 두고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의 안 좋은 경기력을 많이 봤지만 this was next level. 이거는 거의 넥스트 레벨이었다. 토트넘이 진짜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메디슨은 이 경기력에 대해서 이거는 감독이 똑같은 어떤 계획만 세우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외신에서는 또 메디슨이 너무나 단촐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 창조적인 거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너무 모험이 없다.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당혹스럽게 하고 곤혹스럽게 하는 그 공격성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직접적으로 치고 나와가지고 슈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토트넘은 지금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을 과연 토트넘이 2차전에는 뒤집을 수 있을까요? 3월 14일 새벽 5시에 있는 경기가 이제 토트넘의 알크마르와의 2차전인데 이 경기 때 토트넘은 같은 공격진으로 해답을 찾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게 비단 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를 탈락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토트넘의 시즌이 끝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Season is done. 시즌이 사실상 막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메디슨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둘 다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외신 통해서 여러분들 빠르고 정확하게 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